(12월 7일) 금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전날 급락했던 애플이 반등에 성공했고 고용 지표와 독일 제조업 지표도 예상보다 양호한 모습을 보이며 지수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다우지수는 0.3%, S&P 500 지수는 0.33%, 나스닥 지수는 0.52% 상승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대체로 상승 마감했습니다. 프랑스 국채 입찰 호조와 ECB의 부양 강화, 미국 고용지표 개선 등으로 지수가 1년 반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영국은 0.16%, 프랑스는 0.31%, 독일은 1.07% 상승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동안 한시적으로 시행된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한 세금 감면 혜택 등이 종료됩니다. 주택 부동산 업계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폐지나 분양가 상한제, 정비 관련 법안 등은 여야 간 견해차로 입법화하지 못했습니다. 올 3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0.1% 성장하는 데 그치며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수준으로 급락했습니다. 당초 한국은행이 올해 전망한 2.4% 달성은 불가능해졌고 내년 성장률 전망도 하향 조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기술주 중심으로 강세가 이어지면서 상대 지수가 소폭 올라왔습니다. 특히 전날 급락했던 애플의 주가가 반등하면서 나스닥 지수 상승폭이 비교적 컸던 하루였는데요. 유럽 증시 또한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데다 추가적인 부양책을 펼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어제 국내 증시는 주말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제도 코스피 지수와 코스닥 지수의 엇갈린 흐름이 보여지기도 했는데요. 최근 들어서 대형주 중심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죠. 오늘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자세하게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네, 2부 첫 순서는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 여러분.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벌써 금요일장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이틀 연속으로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죠. 어제도 삼성전자가 장중에 또 신고가를 쓰기도 했는데요. 중국 증시가 조금 아쉬운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말씀하신 대로 다음 주부터면 60일선 하락도 나올 텐데 이제 좀 몸 조심을 해야 하는 구간에 접어든 걸까요? 예, 몸조심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보통 언뜻 차트를 잘못 읽으면 60일평 이제 상회 이탈했기 때문에 주식을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60일평 자체가 저점에서 올라온다면은 공격적인 매수를 해야 되지만 지금 저점은 제가 볼 때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61일평 자체가 이제는 하방으로 곧 이제 떨어지는 그런 국면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61일평이 오늘까지는 괜찮지만 이제 월요일부터는 하방 국면으로 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몸조심을 조금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몸조심하라 제가 말씀드리고 이제 돈 먹을 날 자세히 보시면 하루만 돈 먹었을 겁니다. 그 외에는 주가 자체가 거의 돈 먹을 수 있는 날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데 어제도 이제 우리가 말하듯이 이게 이제 도치거든요. 이 도치형 자체가 연속으로 3개 나오고 양봉 나오는 경우도 좀 드뭅니다만 어제 일단 주가의 실세는 주식에 물어보라 듯이 삼성전자가 당김으로써 왔습니다만은 지금 자리의 도치 자체는 오늘 또 도치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가 자체가 지금은 뜸뜸이 나옵니다. 그리고 어제도 보시면 기관의 선물 집중적인 공격 매수에 의해서 뜨지만 하루에 선물의 움직임이 100만 원도 안 되는 굉장히 힘든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께서 공격적인 지금 자리는 분명히 콜자리입니다. 콜자리 왜 그 콜자리냐? 61일평 아래에서는 위쪽에서는 푹 걸면 안 되죠. 콜자리입니다만은 그 콜 자체가 굉장히 짧은 콜, 큰 콜이 나오지 않고 짧은 콜이 계속 나오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어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시그널 자체가 영선을 관통하지 않을 것인가 했는데 관통을 했습니다. 예, 관통을 보통 하게 되면 오실레이터 자체도 굉장히 커지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오시렐테는 줄어드는 그런 부분입니다. 결론은 매수 세력 자체가 굉장히 약하고 최근에 이제 여러분 보다시피 주가가 상승해도 등락비 상승하는 종목이 영 적은 그런 모양을 보인다.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을 계속 죽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방어적인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제가 코스닥 하지 말라니까 코스닥 왜 하고 난립니까? 코스닥 추천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인지 얼굴 한번 뻔뻔하게 한번 봅시다. 코스닥 제가 안 된다고 분명히 했죠. 코스닥 주식은 제가 볼 때는 470을 분명히 깹니다. 아직도 코스닥 주식 대선주 추천하는 사람 다 진짜 찢어놔야 됩니다. 절대 그런 주식 만지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자리에서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방어적인 매수를 하셔야 된다. 또 주가가 뜨면 얼마까지 뜰 것인가? 제가 볼 때는 1960에서 하락폭에 62% 반등 자리에 있으니까 떠봐야 10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지금 자리에서 공격적인 매수는 굉장히 자중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주가가 이제 어제 우리나라 주가가 미국 어제도 그저께도 미국과 유럽이 어느 정도 상승했습니다만 우리나라 증시가 상승을 하지 못했죠. 못한 이유가 제가 볼 때 중국 증시가 아닌가 본데 중국 증시가 어제 도지형 저각했죠. 기준선의 저항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도 중국 증시를 계속 여러분 봐줘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중국 증시 자체가 이제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 자리에서 중국 증시를 여러분 집중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전부 문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뭐냐 독일 증시도 신고가 갱신, 일본 증시도 신고가 갱신, 영국 증시도 신고가 타이 이런 모양을 보이는데 왜 우리나라 증시만 약세를 보이느냐 이래 묻는 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응하는 분들이 지금 거기에 대응할 수 있는 이야기가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만은 우리나라 증시 자체가 지금은 조금 통계에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지금 우리나라의 뭐 주택이라든지 이런 버블적인 문제가 다른 데는 어느 정도 해소되고 올랐는데 우리는 해소되지 않았다.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해소되지 않았는 부분이 상해가 중국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거기에 또 우리가 중국의 의존도가 좀 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상해 종합 증시를 여러분 민감하게 계속 봐주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지수도 지금 여러분 보다시피 스펜 2에서 강력한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모양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5일째 지금 스펜 2의 저항이 받고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스펜 2를 관통을 했습니다. 관통을 했지만 관통했는 모양 자체가 굉장히 힘에 힘겨운 자리입니다. 물론 관통했다면 지금부터 콜자리지만 그 대신 손절매 라인을 스펜 2 자리에서 분명히 여러분 해야 된다. 이 스펜 2 자리하고 61일평하고 중복될 때는 절대적인 지지와 절대적인 저항을 보이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고 보통 캔들 차트가 구름을 관통할 때 앞에 변곡점이 나와야 되는데 변곡점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스펜 2나 61일평을 하방 이탈할 때 주가가 장대 음봉 나올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아침에 동시호가 때 삼성전자가 신고가 날 때 제가 분명히 음봉 나올 것이고 지금 자리에서는 고가 치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급락은 나오는 자리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전환선 하방이 탈 때 어제 전환선 다 해가지고 떨어지는 찰나에 기관이 땡기는데 전환선 하방 이탈하면 주식은 기준선까지 그냥 밀려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유념하시고 특히 221평의 이격도란 것은 주가와 22평의 먼 거리를 이격도라는데 이격도가 이렇게 큰 이격도는 주가가 상승시는 모르나 하락할 때는 분명히 장대 음봉을 하락한다는 것을 한 번 더 여러분에게 유념을 해드리겠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삼성전자 DMI 차트 보면 ADX만 상승하고 DMI 자체가 별로 크지 않습니다. DMI가 지금 35에서 신고가 갱신했다는 것은 30 이하 내려가면 삼성전자가 폭락 나올 수 있고 지금 삼성전자가 뜬 것은 사고자 하는 사람이 많았던 게 아니고 팔고자 하는 사람이 없어가 떴다는 부분을 여러분께서 분명히 인지해야 된다. 팔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은 주가가 빠질 때는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인지하고 삼성전자를 지금 공격적으로 매수하는 타임은 아니다. 어제 이제 기관들이 살 게 없는 모양이에요. 살 게 없으니까 어제 기관들이 포스코를 샀습니다. 포스코를 샀는데 포스코를 어제 샀는데 결론은 뭐냐면 낙폭 과대보다 더 좋은 호재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낙폭 과대보다 호재는 없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서울경제TV하고 여러분의 호주머니 사정을 인사해요. 문자를 선물과 주식 문자 서비스를 하는데 가장 저렴한 가격에 하고 있습니다. 1차 종목이 삼성 엔지니어입니다. 엔지니어링을 여러분에게 제일 저점에 추천했는데요. 어제 일단 단기 고점 매도 나갔으니까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도 전량 매도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보시고요. 거의 수익이 한 20% 가까이 났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제 2탄 주식 자체가 또 수익 랭킹 1위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문자 신청, 주식이나 선물 문자 신청을 서울경제TV로 많이 해주면 좋겠다. 부담 없는 가격으로 제가 서비스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 지금 장 자체가 오늘도 장이 상승을 조금 하겠지만 큰 상승이 없을 겁니다. 변동성 없이 큰 상승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과 기관의 선물에 어떤 동향이 전혀 없습니다. 없는 상태고 요즘 원화도 1080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상해종합 중심은 여러분께서 꾸준하게 보시면 답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주식 자체가 이제 야간 선물 옵션을 한번 볼 것 같으면 답이 나오는데 0.25 상승입니다. 그러면 아침 시가가 여러분 보다시피 거의 보합 수준 전후에서 시작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또 푹 쉬어가는 하루가 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청송님 계속 쉬어야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장 자체가 곧 상승이 한번 크게 벼락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첫 번째가 이제 61일평이 꺾이는 부분입니다. 61일평이 월요일부터 화요일부터 본격적으로 꺾이는 그런 모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 알다시피 선행 스팬2가 움직일 때 주가가 급격히 움직이는 그런 부분인데 선행 스팬2가 며칠 있으면 급격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선행 스팬2가 다음 주 금요일이나 목요일 정도 되면 급격히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행 스팬2가 움직일 때 그 당시 일단 선행 스팬2는 하방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방으로 떨어질 때 그때 캔들 차트가 선행 스팬2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를 정확히 봐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 당시에 캔들이 아래에 있다면 주가가 급락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는 길도 두드러 가라고 지금 자리에서는 현금 일정 부분을 보시고 해야 된다. 방금 신한증권에서 뭐 삼성전자 190만 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이야기 나올 때 꼭 지냅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거 바닥에서 추천 안 하고 신한금융 투자 분석팀 없어져야 됩니다. 이런 투자 분석팀은 저번에 삼성전자가 140만 찍을 때 200만 원 갖다 간 때 등신증권이 그날 제로가 됐듯이 투자 분석팀들은 왜 삼성전자를 바닥에 추천 안 하고 꼭지에 추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투자 분석팀들을 다 목을 잘라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삼성전자 바닥에 있을 때는 추천하고 왜 꼭지 신고가에 추천하느냐 말이에요. 이런 게 나올 때가 여러분 꼭지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럴 때일수록 자중하시고 어제 포스코 뜨는 걸 한번 보시고 최근에 자동차 뜨는 걸 한번 보시고 최근에 여러분 자동차 뜨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어제 제가 했죠. 건설주와 조선주를 새로 봐야 된다. 건설주, 조선주 전부 이의동성으로 못 쓴다고 했습니다. 결론은 낙폭 과대보다 더 좋은 호재는 없다. 우량주 낙폭 과대보다 호재도 없다. 여러분 코스닥 잡주하지 마세요. 잡놈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등 주식 사가지고 갖고 계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물리더라도 1등 주식에 물리십시오. 코스닥 계급품 문재인 테마주가 계급품 물었는데 전부 깡통 찼습니다. 장렬히 깡통 차 5천 코스닥 이야기를 하고 코리아 인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종목 여러분 절대 손대지 마시고 조국과 같이 할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1등 주식만 해야 된다. 그렇지만 오늘 객관적으로 지금 자리는 푹 쉬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쉬어가는 자리에서 여러분께서 올라가 봐야 지금 지수 10포인트 올랐습니다. 여러분 절대 지금 자리에서 공격적인 자리는 저 분명히 아닙니다. 여러분 쉬십시오. 최대한 현금화에 치중하면서 푹 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말 연속극 보는 재미도 좋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 아시죠? 이번 주말 푹 쉬시기 바랍니다. 청송천놈 신창환입니다. 네, 다음 주 변동을 앞두고 오늘도 시장 쉬어가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청송천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11월 19일 추천받은 종목이 SL이었습니다. 이 종목 매수가도 잘 줬고요. 목표가가 14,500원. 어제 종가가 14,500원이었습니다. 목표가 달성했네요. 계속 들고 있어 봐도 괜찮을까요? 네, 일단 뭐 요즘 시장이 이제 기관들이나 네. 또 외국인들이 꾸준히 사는 종목들만 조금씩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네. 목표 달성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도 많고 또 목표 달성 가격을 도래하지 못하고 손절 라인을 깨고 내려간다든지 이런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투자가 개인들한테는 좀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SL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 목표가 달성을 하기 전에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구간을 겪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벗어나면서 지금 주가가 반등 포인트를 잡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아직은 추세의 상승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운 단계입니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자동차 업종의 전반적인 상황들이 좀 좋은 내용들이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내수 판매 다시 증가해서 회복세를 타고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또 아직까지는 그 자동차 업계의 전망이 그렇게까지 어둡진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촉매제가 돼서 주가의 반등이 추가로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은 결론적으로는 지금 현재로서부터는 저항 라인을 뚫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들 전체가 이제 저항 라인에 한번 부딪히면서 돌파를 할 것인지 못할 것인지가 결정나는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주가가 이제 오늘 출발을 할 때 강하게 갭 상승을 좀 하면서 더 뛰어넘는 형태로 가거나 아니면은 거래량을 증가시키면서 상승 마감을 하게 되면은 주가 상승이 더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뭐 오늘 저항을 보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꼭 오늘 아니더라도 한 뭐 다음 주까지도 계속 좀 저항을 받는 모습을 보인다라면은 지금 현재 그동안 급락했던 그 하락폭에 대한 반발 매수 형태만 나왔고 그 이상 진행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이나 아니면 네. 다음 주 초 정도의 흐름을 보시고 거기서 판단을 하셔서 대처를 네. 해 가시는 게 좋을 듯 하고요. 뭐 지금 또 자동차 업종뿐만이 아니라 이런 형태의 종목들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시장에서. 그래서 그런 종목들로 갈아타는 대응이 좀 필요한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이 지금 현재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까지도 보시면은 기관들의 순환 매도가 계속 나오면서 네. 전 업종, 전 종목에 대해서 전부 순환 형태의 매도가 나와서 뭐 시장에서 사실상 재료가 안 먹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당분간은 일단 대형 종목들이나 우량주에서 조금 소극적으로 아니면 안정적으로 대응하는 전략이 필요하겠고요. 또 시장이 좀 살아나면은 그때 가서 공격적인 전략을 쓰셔도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SL 보유하신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관심 업종 들어볼 차례인데 어느 업종 살펴볼까요? 예,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철강 종목군인데요. 네. 최근에 철강 종목군들의 회복이 조금씩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철강 종목은 어제 대표적으로 포스코의 반등이 잘 나왔었는데요. 어제 포스코가 3% 가까이 상승세를 타면서 그동안 주가의 급락 이후에 반전 시도가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차트의 형태 패턴도 지금 현재로서는 SL이라든지 동양기전 같은 이런 자동차 업종의 그 흐름과 유사한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옆으로 기어가는 것이 아니라 위쪽으로 돌파를 시도한다면은 그동안의 하락에 대해서 뭐 기술적 반등이나 아니면은 또 상승시까지 목표치를 깨지기 전까지의 목표치를 세울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경제 전망 수치가 나오는 걸 보면은 조금씩은 긍정적인 내용들이 조금씩 흘러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기대감이 크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철강 쪽도 종목군에 따라서 각 업종별로 좀 주가의 진행이 틀린데요. 일단 포스코라든지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어제 주가의 반전도 좋았고 또 아직 그 상황이 그렇게 어렵지 않고 또 추세를 되살리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은 그 동국제강 같은 경우에는 역시 건설업하고 또 밀접한 연관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모멘텀을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철강주가 일제히 다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선별적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현대 하이스코 같은 종목군은 자동차 업종이나 마찬가지거든요. 자동차용 냉연 강판이 주 생산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상승이 좀 더 빠르고 또 중장기적으로도 진행이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어쨌든 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철강 업종은 종목별로 차별화가 좀 발생할 가능성이 크고 그 종목에 따라서 선별적인 공략이 필요하겠다.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업종은 철강 관련주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오늘의 관심 종목도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현대 하이스코인데요. 네. 현대 하이스코는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동차용 냉연 강판이 주 생산 품목입니다. 사실은 그 현대차 그룹에서 그 자동차용 강판을 자체적으로 공급을 받고, 그 다음에 예전에 그 공급을 받던 포스코와의 관계를 조금씩 줄여나가기 위해서 설립한 회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철강주이긴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는 자동차 부품주로서도 평가를 받는 상황이고요. 과거에 자동차 관련주들이 계속 급등세를 탈 때도 현대 하이스코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부품주로 평가를 받으면서 주가의 상승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철강주이긴 하지만은 지금 매수의 포커스는 자동차 부품주라는 개념도 좀 적용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관의 수급이 상당히 양호합니다. 그동안 주가가 오름세도 타고 내림세도 탔지만은 기관들은 꾸준히 계속해서 매수를 늘려가 나가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프상으로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수급적인 변화가 크게 없는 한은 꾸준한 상승 흐름을 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46,750원, 전일 종가에서 47,000원 정도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는 전 고점인 5만원 정도 우선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파 나온다면 또 더 고점 갱신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42,500원 정도로 그렇게 기준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의 관심 종목은 현대 하이스코였습니다. 대응 전략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랄게요.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어서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로의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먼저 어제장 눌림목 공략주로 윈스테크네 말씀해 주셨는데 AS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예, 윈스테크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제 어느 정도의 큰 폭의 상승세가 처음에 있었습니다. 갭상승을 하면서 일단 내려오는 게 편입 실패가 됐죠. 일단 지금 자리에서 어제 코스닥의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윈스테크넥 같은 경우에도 기업적인 부분은 분명히 아직까지도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어제 갭 상승을 하면서 한 번에 시세를 줬던 거는 일단은 외국인의 수급 자체가 어느 정도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 비해서 좀 선방하는 결과가 좀 나타났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만약에 편입을 못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추격 매수는 완강하게 제가 막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일단 지금은 어느 정도의 하단 자체를 지지를 제가 생각했던 가격대까지 안 오고 난 다음에 그냥 올라가는 차트거든요. 그러나 큰 폭의 오늘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상승세 자체가 단기적인 파동에 지칠 확률이 상당히 높다고 조금 보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추격 매수는 조금 하지 마시고 지금 일단 시장의 추이를 조금 더 살펴보시는 전략이 유효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을 한번 보신다면 일단 외국인의 수급이 어제도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긍정적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자리에서는 하루도 지켜보시고 난 다음에 다른 여타 종목군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지금은 더욱더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윈스테크넷 AS 도와드렸고요. 다음 살펴볼 종목은 GS건설입니다. 저희가 지난 11월 31일에 추천을 해드린 종목이기도 한데요. 매수가도 잘 줬고요. 근데 매수 체결된 이후 계속 횡보 흐름을 이어지고 있어요. 좀 보유하신 분들 답답하실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네. 일단 지수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일단 GS건설하고 현대건설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GS건설 같은 경우에는 3분기 어닝 쇼크가 왔기 때문에 다른 여타의 건설주 현대건설이라든지 아니면 대우건설 빅3 중에는 조금 적게 오르는 그런 부분이 연출이 되고 있죠. 하지만 차트적으로 한번 해석을 해보신다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다지고 난 다음에 다시금 뜬바닥을 받고 다시 올라가는 패턴이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고요. 대신 조금 장기적인 흐름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가 1950포인트를 저항 구간으로 삼고 다시 내려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만큼 일단 지금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에는 글로벌 불확실성이 아직까지 다변히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재정절벽이죠. 그 부분이 아직까지 존재하고, 그리고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는 옵션 만기일이 다음 주 목요일 날 있습니다. 그 부분 자체가 지금은 아직까지 기관에는 상당한 부담으로 좀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 자체가 지금은 조금 더 쉬어가면서 우리가 21선 근처에 이격도를 좁혀가는 과정에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가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건설주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건설주는 국내 시장에서 어느 정도 해법을 찾고 있는 부분이 아니라요. 해외 시장이죠. 그만큼 중동이라든지 아니면 아프리카 쪽에서 상승 모멘텀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자체 우리가 좀 더 지켜보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건설주라든지 철강주를 한번 보신다면 일단 상승 모멘텀이 시작되면 1년에서 2년 정도 큰 대세 상승 자체를 이루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짧게 우리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코스닥 기업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긴 패턴으로 좀 가져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지금 코스닥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에는 다음에 종목 상담으로 다시 말씀을 드리는 방안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GS건설 장기적인 호흡으로 한번 바라보는 종목이다라는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잘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이어서 오늘의 눌림목 공략주 들어볼 차례인데 어떤 종목 가져오셨습니까? 네, 오늘은 디지털 대성이라는 기업을 좀 가지고 왔습니다. 네. 얼마 전에는 또 청담러닝이라는 교육주를 가지고 왔었고요. 그리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대성 같은 교육주죠. 하지만 교육주를 가지고 왔던 가장 큰 이유는 일단은 순환 매장세이기 때문에 그 부분 자체를 조금 노리고 지금 준비를 해왔다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순환매가 조금 돌고 있는 차원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코스피 쪽에 어느 정도 수급 자체가 조금 집중된다. 그렇게 조금 보시는 게 좋겠고, 디지털 대선 같은 경우에는 소형주죠. 소형주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움직임 자체가 여타의 다른 종목군들하고는 좀 다르게 독자적인 흐름 자체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확률이 높은 종목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배당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금 배당을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가격이 2,305원이죠. 하지만 현금 배당 같은 경우에 100원씩 한다고 했죠. 그만큼 이자로 따지면 0.4%가 넘습니다. 그런 부분 자체 4%가 넘죠. 그 부분 자체를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는 게, 은행 이자가 지금 4%가 채 안 되죠. 그런 부분에서 디지털 대선 같은 경우에는 현금 배당 자체가 지금은 고효율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저가 매수세가 조금 들어올 수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차트적으로 한번 보신다면 일단은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윗꼬리가 길게 좀 달렸는데, 일단 이 부분 자체를 지금은 매수 물량으로 조금 판단을 하고 우리가 조금 편입에 나서는 종목군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안에 실적적인 부분이 긍정적으로 조금 발표가 됐습니다. 그 안에 이유를 한번 보신다면 일단은 비상교육이죠. 비상교육에 비상에듀라는 그룹을 인수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 순이익 증가 모멘텀이 조금 보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비상에듀 같은 경우에는 뭐 초등학생이라든지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사업이 아니고 네. 대입을 앞둔 고3 수험생들을 위주로 하는 교육이다 보니까 꾸준한 매출 자체가 나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아닌가,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고, 디지털 대선 같은 경우에도 또 다른 성장 다변화를 찾기 위해서 비상에듀를 선택했다. 그렇게 긍정적인 판단으로 시장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코스닥의 분위기 자체가 안 좋죠.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공포감보다는요,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는 게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도 한번 공략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차트적으로 좀 더 분석을 좀 더 해드리면, 네. 일단 지금 우리가 주봉으로 조금 더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상단 자체가 지금 박스권 상단이 3,300원, 3,700원 사이에 분포가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하단 밑에가 2,000원대 부분에 분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2,000원대에는 그전에도 보신다면 윗꼬리가 상당히 많이 달렸죠. 그만큼 물량 자체가 지금은 꾸준히 매집이 들어갔던 과정이고, 이 부분 자체를 거래량을 동반한 큰 상승으로 뚫고 난 다음에 올라가는 패턴이었기 때문에 다시금 뜸바닥 상태가 유지가 되면서 지금은 121선 하단 2,100원 선은 좀 지켜줄 흐름이 나타날 확률이 상당히 좀 높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일단 아직까지 저항이 분명히 다변하게 존재를 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요, 2,250원에서 2,350원까지 조금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고요. 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2,700원까지 우리가 노리면서 들어가는 전략이 조금 필요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말씀드렸던 2,150원을 손절선으로 잡으시고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고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좀 차트를 보니까 거래량도 많이 줄어든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급적으로 본다면 어떻습니까?
네, 뭐 수급적인 부분에 대해서 네. 특징은 없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왜 오늘 이렇게 특징 없다는 부분 자체가 오늘 디지털 대성을 조금 추천했던 이유가 있는데요. 네. 지금 수급적인 특징을 보이는 기업이라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 큰 폭의 하락세를 다 겪었죠. 그만큼 시장 분위기 자체를 투신권의 물량 자체나 아니면 기관의 물량이 많이 들어왔던 기업들은 대부분 다 어제 폭락하는 그런 모습을 나타냈었고요. 네. 그래서 비상교육, 디지털 대성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그렇게 큰 수급 자체가 움직이지 않는 종목이다 보니까 시장의 분위기 자체를 좀 적게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차라리 뭐 어느 정도의 뭐 우유부단한 중소형주보다는 확실하게 뭐 기관이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수급이 제대로 안 잡히는 그런 종목군이 오늘 시장에서는 좀 더 유효하지 않겠나 그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순환매 장세에 대비한 종목이었죠. 디지털 대성 살펴봐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의 증권사별 리포트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HMC투자증권입니다. 대덕 GDS. 실적 모멘텀이 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면서 투자 의견 바입니다. 목표 주가는 24,000원 제시했습니다. 한양증권은 제일모직 추천했습니다. 수익성 개선으로 가파른 실적 개선이 전망된다며 투자 의견 바이를 유지했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포스코, 계절성으로 인한 철강제 가격 반등 예상된다며 투자 의견 바이 제시했습니다. 네, 한국투자증권입니다. 관심 종목은 농심. 라면 시장 점유율이 4분기에 67%를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투자 의견 바이를 설정했습니다. 끝으로 신영증권입니다. 추천 종목은 LG U+, 아이폰 5 출시로 LTE 가입자 비중이 증가할 거란 기대감에 투자 의견 바이, 목표 주가는 10,000원을 설정했습니다. 네, 오늘은 HMC투자증권 연결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HMC투자증권 박지훈 과장님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전략 어떤 거 준비하셨습니까? 예, 뭐 최근에 재정결표 협상 관련해서 낙관론이 대두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민감주였던 철강금속, 건설, 기계, 은행, 운수장비가 강세를 보이고 있고 반대로 전기가스, 의약품, 음식료, 서비스 이런 것들은 좀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흐름들이 좀 추가적으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해외 시장 보니까 경제지표 호조 나왔고 기술주가 좀 다시 또 반등하는 그런 흐름 나와서 미국 시장도 약간 변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데요. 다시 국내로 들어갔을 때는 경기 민감주의 어떤 반등하는 흐름과 지금 코스닥 기존 주도 업종이라고 하는 거는 뭐 모바일, 뭐 컨텐츠, 뭐 바이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업종들이 급락을 하면서 투심은 상당히 위축되면서 좀 혼란한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 그런 봤을 때는 일단 지수의 어떤 예측보다는요 종목별 대응이 매우 중요한 그런 시기가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고요. 아무래도 4분기 실적이 기대감이 좀 유효했던 IT 자동차 중심물의 어떤 트레이딩은 계속 유효하면서 단기 바닥권에서 머물렀던 급락이 좀 강했던 산업재라든지 소재 섹터에서의 어떤 관심은 좀 넓혀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뭐 경기 민감주에 대한 추가적 상승은 좀 가능하지 않겠나 좀 보고 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히려 낙폭과대 종목을 잡는 것보다는 지금 장기 소외주 어떤 실적 모멘텀이 좀 가미되고 있는 그런 소외되었던 종목들이 다시 밑둥에서 올라오는 힘들이 상당히 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흐름들의 어떤 매수 전략이 좀 더 유효할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하나 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 중국 시장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중국 시장의 반등 무기를 좀 두고요. 그런 와중에서는 탑픽으로서는 아마 기계 업종 물론 세컨더리 쪽에서는 뭐 건설 쪽도 뭐 살펴볼 만하지만 일단 탑으로는 기계 업종을 관심에 두면서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예측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수보다는 종목별 대응이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오늘 HMC투자증권 신규 편입 종목으로 대덕 GDS 말씀하셨는데 자세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대덕 GDS가 단기에 좀 많이 올랐던 모습이긴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타켓 프라이스를 24,000원으로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그런 의견을 내놨습니다. 4분기 실적도 상당히 좀 모멘텀이 좀 강한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죠. 소위 FPCB라든지 HDI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좀 긍정적으로 이어질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3분기만 보더라도요. 지금 매출이 한 3,400억, 그다음에 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한 350억 정도 나왔는데 이 부분이 4분기에 서 이어져 나갈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보죠. 그래서 YOY 전년 대비했을 때는 한 15% 내지 성장하는 그런 흐름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좀 기대를 좀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2013년 통으로 봤을 때 내년까지 봤을 때는 거의 영업이익이 한 550억 정도 육박하지 않겠냐. 그렇게 봤을 때 밸류를 한 8배 정도 줬을 때는 충분히 24,000원까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리지드 플렉스 제품이 이제 가미화되면서 이 대덕 GDS가 하고 있는 제품인데요. ASP 상향이 되면서 좀 안정화되는 그런 측면, 그러다 보니까 실적 모멘텀이 자연스럽게 이어져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이 회사는 아무래도 지금 계속 이제 스마트폰 PCB 업체로 다시 재평가를 받아야 할 그런 상황입니다. 물론 범용 PCB 업체라고 대덕 GDS를 보지 말고 이제는 스마트폰 PCB 업체로 살펴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여기서 재평가가 좀 필요한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MLB 제품 비중에서 스마트폰 HDI 비중이 20%까지 지금 증가하면서요. 아무래도 수익성은 매우 상향되는 그런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단계 많이 올랐던 모습이지만 아무래도 그런 업황 자체의 어떤 변화 측면을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 아니겠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HMC투자증권의 박지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주말을 앞둔 금요일장 개장을 30여 분 앞두고 있습니다. 청개구리 사단과 오늘장 대응 전략 확인해보죠. 먼저 양승모 전문위원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승모입니다. 예, 간밤 글로벌 증시 호재도 많았는데 예상 체결가를 보니까 좀 파란불이 들어오고 있네요. 오늘 체크 포인트와 함께 시장 전망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러 가지 이제 이슈가 또 오늘도 예정되어 있는데요. 네. 오늘 이제 아이폰 5가 이제 국내 출시를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SK텔레콤과 KT를 통해서 이제 국내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이제 보여지는데요. 아이폰 5가 이제 출시가 되면서 이제 뭐 관련주, 스마트폰 관련주뿐만 아니라 이제 터치 패널 관련주들도 우리가 한번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제10회 이제 서울 바이크 쇼가 이제 또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국내외를 대표하는 이제 출품 업체와 또 200여 개의 자전거 브랜드가 참여하면서 뭐 산악 자전거, 또 전기 자전거에 대한 뭐 다양한 제품들을 또 소개할 예정으로 또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뭐 관련주는 뭐 다들 이제 잘 아시겠지만 뭐 삼천리 자전거, 또 참 좋은 레저 이렇게도 뭐 놓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오늘 또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전면 파업이 또 예정되어져 있습니다. 보통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가 이제 전원 정규직화를 이제 안건으로 이제 파업을 벌일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에 미치는 영향도 우리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오늘 제일 중요한 것은 일단 뭐 해외 발에서 나오고 있는 이제 경제지표 발표인데요. 그 중에서도 미국의 이제 11월 고용 동향 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고용 동향 보고서에 이제 담겨 있는 이 실업률과 또 비농업 부분 고용에 대한 부분들은 미국 연방준비은행에서 이자율을 결정할 때 판단이 되는 그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식시장에 민감하게 반영되는 이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미국 대선을 앞두고 있는 그 실업률은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 부분을 좀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코스피 시장으로 좀 넘어가서 본다면은 시장은 의외로 좀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재정 절벽에 대한 협상과 관련돼서 투자자들이 관망 우위를 좀 보여주고 있다는 게 좀
현재 시장에서 견조한 장세를 좀 설명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이보다도 그동안 지연되었던 시장 수요가 많은 데다가 재정 절벽에 대한 우려가 상당 부분 주가에 반영되어 있다는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높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우리 시장은 삼성전자의 독주 그리고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반드시 한번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여전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금 50% 투자 전략을 보유할 것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 아직까지도 기술적으로 아직 추세 반전으로 판단하기가 어렵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선물 옵션 만기라고 하는 그 트리플 위칭데이가 다음 주 목요일 날에 예정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를 필두로 좀 방향성을 탐색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지금 지수를 1934포인트 기준으로 제가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드렸는데 현 시점 기준으로는 이 밴드권 위 상향 구간대에 놓여져 있습니다. 초보 투자자들이라면은 오히려 지금 현재 자리에서 고점으로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반등이 나올 때마다 주식에 대한 비중을 줄이면서 향후 기관과 외국인들이 방향성을 보여주었을 때 외국인과 기관애들이 쌍그리 매수를 보여주느냐 혹은 쌍그리 매도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매수와 매도를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코스피 쪽에서 보여주고 있는 투자자별 매매 동향인데요. 외국인 투자자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게 최근 들어서 6거래 연속으로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반면 기관 투자자들은 거의 관망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연기금 투자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꾸준한 강한 순매수세는 2012년 그 12월까지 이제 마지막 이제 나온 이제 그 연기금이 집행해야 할 자금들이 있기 때문에 이 집행될 자금에 대한 영향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개인 투자들은 꾸준한 매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아마 외국인들이 아마 계속해서 몰아치고 올리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또 판단이 되어지고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그렇게 좋은 그림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최근 들어서 인기 주도주들 보여주었던 게임주, 엔터 관련주들 상당히 이제 낙폭이 큰 모습인데 여기에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도 쌍그리 매도 쪽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일단 좋지 못하다는 점. 결국 지금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코스피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들이 동시에 강한 수급을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주식 비중을 늘리고 줄이고를 좀 반복을 하면서 다음 주에 나올 선물 옵션 만기를 필두로 방향성 매매를 한번 해보시기를 좀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주 변동성 예상되는 만큼 외국인과 기관의 방향성을 보고 한번 투자 방향을 체크해보자라는 말씀 잘 들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샘플러스 이상원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 추천 종목 신원부터 AS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제 전에 말씀드렸었던 그 신원이 그 장시작 직후에는 좀 상승세가 나왔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밀리면서 좀 매수가에서 매수가 좀 충분히 됐을 법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여전히 1,400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매수가 되신 분들이라면 전일 말씀드렸었던 그 목표가죠. 1,550원까지는 충분히 홀딩하면서 계속 대응하시면은 충분히 좋은 수익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 따라서 전일 목표가 말씀드렸던 1,550원까지는 홀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신원 보유하신 분들은 목표가 1,550원까지 홀딩해 보자라는 의견 그대로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장 수급 특징주 들어볼 차례인데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그 아이테스트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네, 아이테스트는 그 메모리 반도체와 그 시스템 반도체를 그 전문적으로 테스트 업무를 수행하는 기업인데요. 이번 3분기 실적은 좀 전년 대비해서 그 소폭 감소하는 모습이 나왔지만, 또 이번에 그 테크인과 그 23억 원 규모의 메모리 반도체 그 검사 장비를 공급 계약을 체결하는 등 좀 안정적인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은 이런 시스템 반도체 라인을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삼성전자가 이런 미국의 오스틴 공장 증설을 한다는 이런 기대감에 시스템 반도체 종목군들이 그 시장의 주목을 받으면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공장 증설 규모가 그 4조 5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좀 추정되면서 앞으로 당장을 보기보다는 앞으로의 기대감에 의한 좀 투자가 가능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수급적인 면도 같이 살펴보면 좀 기관 쪽에서 그 10월 중순부터
관계, 특히 그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좀 이런 모습은 저점 구간에서 주가적으로 저점 구간에서 좀 매수세를 물량을 모아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작년 11월에 상장되면서 상장된 지 1년 정도 됐는데요. 상장된 지 그렇게 오래된 종목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시면은 주가를 넓게 보고 차트를 넓게 보고 보시면 주가적으로 이렇게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이런 시기부터 좀 이런 시기에 그 강한 지지 라인대나 그 저항 라인대가 형성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장된 시기에 그 가격대에서 주가가 하락 시에는 강하게 지지를 받으면서 재상승을 해주고 이 부분이 이탈한다면 좀 하락세가 좀 더 이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 단기적으로 다시 반등세가 저점을 찍고 저점 1,750원 가량에서 저점을 만들고 다시 한번 고가 그 재반등세가 나왔지만 이런 상장됐던 시기에 그 매물대에서 다시 한번 저항을 받으면서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최근의 모습을 보면은 전체 저점이죠. 1,750원 가량에서 그 지지를 받고 다시 한번 이제 1,800원대에서는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서 기관의 매수세가 그 10월 중반부터 해서 나왔습니다. 이 기간 동안 지금 기관에서 금융투자 쪽에서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모습은 주가가 상승했던 시기와 그 조정했던 시기, 이런 모든 시기에서 그 매수세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점 물량 매집이라고 볼 수 있고 앞으로 단기적으로 상승세를 보여줄 수 있다. 적어도 이 전고점 2,300원까지의 그 121선까지의 그 상승의 흐름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종목 일단은 좀 단기적으로 일주일 이내 기간으로서 그 매매에 임하신다면 적정 매수가는 그 전일 종가 부근인 그 1,900원 라인과 여기서 주가가 좀 약간 늘려줄 수 있는 그 1,870원 가량 이 사이에서 좀 분할 매수로서 좀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 목표가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이 부분까지도 상승할 수 있지만 조금 그 가격대가 높기 때문에 그 목표 주가는 일단 2,050원까지 잡고 대응하시고요. 단기 손절가로는 일단 라운드 피겨인 그 1,800원대에서는 강한 지지력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단기 손절가는 1,800원을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주말 동안 날씨는 더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건강관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